왕실을 취재해온 지 10년이 넘는 기자로서 나는 수많은 성명과 발표를 지켜봐 왔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다. 단지 몇 줄의 공식 문장, 단지 몇 풋 트럭. 정확히 말하면 불과 3분 전, 세상은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왕실은 언제나 침묵을 무기로 삼아왔고 말보다 행동으로 역사를 써 내려갔다. 그렇기에 갑작스럽게 공개된 이 발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질서 자체를 뒤흔드는 신호였다. 왕실의 발표는 항상 철저히 계산된 시간에 이루어진다. 시계 초침 하나까지도 의미를 지닌다. 이번 발표가 지금 바로가 아닌 3분 전이라는 표현으로 회자되는 이유는 바로 그 짧은 시간 차가 상징하는 무게 때문이다. 그 3분은 내부적으로 이미 모든 결정이 마무리되었음을 뜻하며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음을 암시한다. 즉, 우리는 이미 결과 이후의 세계에 서 있는 셈이다. 궁정 내부 소식통들은 발표 직전 왕실 참모진 사이에 이례적인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전한다. 통상적인 발표 전 회의와 달리 이번에는 침묵이 길게 이어졌고 문서 한 장이 테이블 위에 놓인 채 누구도 쉽게 손을 대지 못했다고 한다. 그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한 시대의 방향을 바꾸는 선언문이었기 때문이다. 왕실이 움직이면 국가는 흔들리고 전통은 재정이 된다. 왕실의 언어는 늘 절제되어 있다. 감정 표현은 배제되고 개인적 서사는 철저히 숨겨진다. 그러나 이번 발표문 속 문장 하나하나에는 억눌린 긴장과 결단의 흔적이 역력했다. 검토 끝에 불가피한 판단. 시대적 책임이라는 표현들은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합의와 관례가 무너졌음을 드러낸다. 왕실이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는 이미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발표가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이례적으로 빠른 경로를 통해 전달되었다는 사실이다. 보통 왕실 성명은 사전 예고와 함께 단계적으로 공개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절차가 생략되었다. 이는 상황의 긴급성과 더불어 더 이상 지연이 허용되지 않는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왕실은 시간을 끌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다. 3분이라는 시간은 짧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몇 분의 결정이 수십 년을 좌우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왕위 계승, 혼인 발표, 퇴위 선언. All those moments often came down to a single brief announcement. 이번 역시 그러한 맥락 위에 놓여 있다. 발표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경계선은 명확했고 그 선을 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분에 불과했다. 왕실을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알고 있다. 진정한 변화는 대대적인 개혁 선언이 아니라 조용한 문장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번 발표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절제되고 간결했지만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미 외교 채널에서는 해석이 분분하고 정치권과 언론은 숨가쁜 분석에 들어갔다. 그러나 왕실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발표 이후의 침묵, 그것은 언제나 다음 단계를 예고하는 신호다. 이번 사안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단지 내용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이 발표된 방식, 시점, 그리고 어조까지 모두 기존의 틀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왕실은 전통을 지키는 동시에 필요할 때는 전통을 스스로 해체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이다. 이번 발표는 바로 그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내가 취재해온 10년 동안 왕실은 늘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려 애써왔다. 안정은 곧 신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신뢰의 기반을 흔들면서까지 변화를 선택했다. 이는 내부적으로 얼마나 큰 압박과 위기의식이 있었는지를 반증한다. 왕실이 움직였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메시지이며 그 메시지는 아직 완전히 해독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결과의 초입에 서 있다. 3분 전의 발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왕실은 단 한 번의 성명으로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은 앞으로 이어질 모든 장면을 관통하게 될 것이다. 왜 지금이었는가? 왜 이런 방식이었는가? 그리고 무엇이 정말로 바뀌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앞으로 하나씩 드러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첫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실이 더 이상 과거의 틀 안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침묵과 전통으로 상징되던 권위는 이제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고 있다. 우리는 그 변화의 목격자이며 그 출발점은 바로 불과 3분 전이었다. 공식 발표가 전해진 직후 왕실 외부에서는 혼란이 감지되었지만 진정한 파장은 오히려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왕실이라는 구조는 단순한 가족 집단이 아니라 수백 년간 유지되어 온 정치적 상징적 시스템이다. 그 시스템 안에서 하나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곧 수많은 이해관계와 균형이 재조정되었음을 의미한다. 발표 직후 궁정의 복도와 집무실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빠른 걸음소리와 낮은 목소리의 대화가 오갔다고 전해진다. 왕실 내부자들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연쇄 반응의 출발점이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특정 안건을 둘러싼 논의가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일부 전통적인 관점과 현대적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왕실은 늘 전통과 시대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왔지만 이번에는 그 균형점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발표는 그 판단의 결과물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결정이 극소수의 핵심 인물들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사실이다. 통상적인 왕실 결정은 다단계 검토와 합의를 거치지만 이번 사안은 예외적으로 압축된 구조를 보였다. 이는 시간적 제약뿐 아니라 정보 유출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이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왕실은 변화보다도 통제되지 않은 수은 해석을 더 두려워한다. 그렇기에 발표 전까지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었다. 발표 직후 외부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지만 왕실은 추가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 침묵은 우연이 아니다. 왕실 보도 전략에서 침묵은 언제나 선택된 도구다. 모든 정보를 한 번에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여론이 스스로 해석하고 방향을 설정하도록 유도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발표문은 최소한의 사실만을 담고 있었고 그 여백은 의도적으로 남겨졌다. 왕실을 오랫동안 취재해온 기자들 사이에서는 공통된 인식이 있다. 진짜 이야기는 언제나 공식 발표 뒤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 역시 표면적인 내용만으로는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발표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내부 반대와 찬성의 구도, 그리고 타협의 흔적들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왕실은 결코 단순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 모든 결정은 누군가의 양보 위에 세워진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 발표 이후 일부 상징적인 일정들이 조용히 조정되었다는 점이다. 공식적으로는 일정 변경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왕실 일정의 변화는 곧 우선순위의 변화를 뜻한다. 이는 발표 내용이 단발성 조치가 아니라 중장기적 재편의 일부임을 암시한다. 왕실은 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 오늘의 결정은 내일의 질서를 위한 포석이다. 또한 왕실과 긴밀하게 연결된 외교 및 정치 라인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전해지는 반응들은 하나같이 신중하다. 이는 발표의 여파가 국경을 넘어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왕실의 결정은 국내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제사회는 왕실의 움직임을 하나의 신호로 해석하며 그 의미를 저울질한다. 왕실 구성원 개인들의 반응 역시 주목할 만하다. 공식 석상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역할과 책임의 재정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왕실은 개인의 감정보다 제도를 우선시한다. 그러나 제도가 변할 때 개인의 위치 또한 변할 수밖에 없다. 이번 발표는 일부 인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또 다른 이들에게는 조용한 퇴장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이제 막 첫 번째 문을 통과했을 뿐이다. 발표는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고 그 이후에 펼쳐질 변화들은 아직 수면 아래에 있다. 왕실은 늘 한 발 앞서 움직이며 대중은 그 뒤를 따라 해석할 뿐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결국 이번 발표의 진정한 의미는
왕실이 스스로를 재정의하는 과정에 들어섰다는 데 있다.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변화를 선택하는 역설적인 행보. 그것이 바로 왕실이 살아남아 온 방식이다. 이 두 번째 장면에서 우리는 그 변화의 내부 메커니즘을 엿보게 된다. 그리고 그 메커니즘은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왕실의 발표가 공개된 이후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었다. 공식 문장은 몇 줄에 불과했지만 그 여파는 즉각적으로 여론의 심층을 건드렸다. 왕실에 대해 대중이 가지고 있던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이미지는 그 순간 균열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했다. 왕실이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단호하게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왕실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언론은 즉각 반응했다. 속보, 해설, 전문가 코멘트가 연이어 쏟아졌지만 흥미롭게도 초기 보도들은 하나같이 조심스러웠다. 이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해석의 위험성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실을 다루는 보도에는 늘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한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언론은 신뢰를 잃거나 접근권을 상실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부분의 매체는 사실 전달에 집중하며 분석은 최소화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공식적인 침묵이 길어질수록 해석의 공간은 넓어졌다. 칼럼과 사설,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발표의 숨은 의미를 읽어내려는 시도가 본격화되었다. 왕실이 선택한 단어 하나, 빠진 문장 하나까지 분석 대상이 되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왕실과 사회의 관계가 재정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대중의 반응은 단일하지 않았다. 일부는 왕실의 결단을 시대적 진보로 받아들였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왕실 역시 적응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얻었다. 반면 또 다른 일부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왕실이 변한다는 것은 곧 전통의 약화를 의미하며 이는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 상반된 반응은 왕실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상징적 역할이 얼마나 깊게 사회에 뿌리내려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사이에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젊은 세대에게 왕실은 존중의 대상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그들은 이번 발표를 필요한 조정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기성세대에게 왕실은 안정의 상징이며 변하지 않아야 할 기준점이었다. 이 세대 간의 시각 차이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왕실 뉴스가 아닌 사회적 담론으로 확장시켰다. 소셜미디어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통적으로 왕실 담론은 신문과 방송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지만 이번에는 디지털 공간에서 훨씬 빠르고 직설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짧은 문장, 이미지, 해시태그를 통해 사람들은 각자의 해석을 공유했고 이는 여론의 속도를 가속화했다. 왕실은 이러한 흐름을 알고 있으면서도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침묵을 유지함으로써 스스로의 권위를 디지털 소음과 분리시키는 전략이었다. 왕실을 오래 취재해온 입장에서 보면 이번 반응은 예외적이면서도 필연적이다. 왕실은 늘 사회의 거울 역할을 해왔고 그 변화는 곧 사회의 변화로 읽힌다. 이번 발표 이후 나타난 혼란과 논쟁은 사실 왕실이 아니라 사회 스스로에 대한 질문에 가깝다. 우리는 어떤 전통을 지키고 어떤 부분에서 변화를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흥미로운 점은 일부 해외 언론에서 이번 사안을 상징의 전환점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내부 문제로 보일 수 있는 발표가 국제적인 관심을 끈 이유는 왕실이 단순한 국가기관을 넘어 문화적 아이콘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의 시선은 때로 내부보다 더 냉정하며 그 해석은 왕실의 이미지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정에서 왕실의 전략은 분명했다. 즉각적인 반응이나 해명을 통해 논쟁을 잠재우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의미가 정리되도록 두는 것이다. 이는 위험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왕실만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권위는 서두르지 않음이 되며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될 것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다. 결국 이 세 번째 장면에서 드러난 것은 왕실의 발표가 단순한 제도적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식 구조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왕실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시선은 이전보다 훨씬 능동적이다. 존경과 질문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 그것이 지금의 분위기다. 이제 왕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침묵을 유지하며 자연스러운 수렴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인 메시지를 통해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 어떤 선택이든 이미 이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변화는 시작되었고, 그 변화는 왕실뿐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왕실의 변화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 드러난다. 제도와 규정은 추상적이지만 그 영향을 받는 것은 결국 개인이다. 이번 발표 이후 가장 큰 관심은 자연스럽게 누가 중심에 서게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옮겨갔다. 왕실 내부에서 이름이 거론되지 않더라도 권력의 흐름은 표정과 위치, 그리고 침묵의 방식에서 읽힌다. 발표 직후 열린 첫 공식 일정에서 관찰자들은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누군가는 이전보다 한 걸음 앞에 서 있었고, 누군가는 눈에 띄지 않게 뒤로 물러나 있었다. 왕실에서 공간의 배치는 곧 위상의 상징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이미 내부적으로 합의된 새로운 질서의 반영이다. 말없이 이루어진 재배치는 종종 가장 결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주목받는 인물들은 왕위 계승이나 공식 직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왕실의 실질적인 운영은 언제나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번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몇몇 핵심 인물들이 조용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은 공개 발언을 자제하며 대신 일정과 의사 결정 과정에서 존재감을 드러낸다. 반대로 그동안 중심에 있던 일부 인물들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이는 개인적 선택이라기보다 왕실 전체의 전략과 맞닿아 있다. 변화의 시기에는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안정시키는 역할이 필요하다. 왕실은 개인의 명성보다 구조의 지속성을 우선시한다. 따라서 조용한 후퇴는 종종 책임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번 발표가 특히 민감한 이유는 권력의 이동이 단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힘을 얻는 동시에 다른 누군가는 역할이 재정이 된다. 이는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지만 왕실은 그 갈등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는다. 모든 조정은 비공개 회의와 비공식 접촉을 통해 진행되며 외부에는 단정된 모습만이 공개된다. 왕실을 취재하며 느낀 점 중 하나는 진정한 영향력은 공식 직함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발표 이후 주목받는 몇몇 인물들은 공식 석상에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그들의 결정은 일정과 메시지에 반영되고 있다. 이는 왕실 권력이 얼마나 다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세대 간의 역할 분담이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젊은 구성원들이 점진적으로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라 왕실이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이다. 전통을 계승하되 그것을 해석하는 주체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인의 감정은 철저히 통제된다. 왕실 구성원들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순간 개인으로서의 욕망이나 불안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각자의 계산과 적응이 담겨 있다. 변화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질 것이다. 이번 사안이 장기적으로 어떤 인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왕실의 역사는 언제나 예상 밖의 전개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권력의 미세한 이동이 시작되었고 그 움직임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다. 표면은 고요하지만 내부에서는 새로운 균형이 형성되고 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드라마틱한 충돌이 아니라 조용한 재편이다. 왕실의 변화는 늘 이렇게 진행된다. 소란 없이, 그러나 깊이 있게.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다. 누가 앞으로 나아가고 누가 한 걸음 물러서는지, 그 선택들이 모여 새로운 왕실의 얼굴을 만들어가고 있다. 왕실의 결정은
언제나 현재보다 미래를 향해 있다. 이번 발표 역시 단기적인 파장보다 장기적인 구조 변화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선택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가 다르다. 지금 드러난 변화는 시작에 불과하며 그 이면에는 이미 수년 단위의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다. 왕실은 즉흥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모든 결정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단계적으로 실행된다. 가장 먼저 예상되는 변화는 왕실의 역할에 대한 재정이다. 전통적으로 왕실은 국가의 상징이자 안정의 축으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상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내부에서 강화되어 왔다. 이번 발표는 왕실이 더 이상 과거의 틀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는 왕실이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기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왕실의 대외적 이미지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절제와 거리감을 유지해온 기존의 방식은 일정 부분 유지되겠지만 선택적 개방과 제한적 소통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왕실이 대중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과정의 일부다. 권위를 지키면서도 시대와 단절되지 않기 위한 균형 찾기. 그것이 이번 변화의 핵심 과제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왕실과 연결된 각종 재단, 후원 사업, 공공활동의 방향성이 조정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왕실이 어떤 가치에 무게를 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이번 발표 이후 일부 프로젝트의 우선순위가 재검토되고 있다는 점은 변화가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섰음을 시사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국제적 맥락이다. 글로벌 환경 속에서 왕실의 상징성은 국내를 넘어 확장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외교적 해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왕실은 이러한 시선을 인식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와의 관계 설정에도 미묘한 조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조용하지만 전략적인 움직임이 될 것이다. 미래를 향한 준비는 인적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차세대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 역할 배분이 재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왕실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무대에 올릴 것인지에 대한 신호로 읽힌다. 전통을 계승하되 그 표현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왕실은 세대 교체를 단절이 아닌 연속으로 만들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는 균형이다. 변화가 너무 빠르면 전통이 흔들리고 너무 느리면 시대에 뒤처진다. 왕실은 이 두 위험 사이에서 늘 줄타기를 해왔다. 이번 발표는 그 줄타기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신호다.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진 순간 왕실은 움직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번 변화는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왕실이 선택한 방향이 사회적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왕실은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길을 택했다. 이는 그 자체로 중요한 메시지다. 이 5번째 장면에서 우리는 왕실이 단순히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려는 주체임을 확인하게 된다. 변화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준비된 선택의 결과이며 그 선택은 앞으로 수년간 이어질 이야기의 토대가 된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왕실이 이미 다음 단계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다시 한번 전통과 미래 사이의 긴장 속에서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갈 것이다. 모든 변화에는 대가가 따른다. 왕실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번 발표가 미래를 향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선택이 곧 안정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변화의 문을 여는 순간 왕실은 이전에는 통제할 수 있었던 위험 요소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침묵과 전통이라는 방패를 스스로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위험은 권위의 균열이다. 왕실의 권위는 법적 권한보다 상징적 신뢰에 기반해왔다. 그런데 변화는 그 상징을 재해석하게 만들고 재해석은 곧 질문을 낳는다. 왜 지금인가? 왜 이런 방식인가?
그리고 다음은 무엇인가? 질문이 많아질수록 절대성은 희미해진다. 왕실은 이 지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긴장의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변화는 항상 승자와 패자를 만든다.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역할 축소나 영향력 감소를 경험하는 인물들이 생기게 마련이다. 왕실은 갈등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는 데 능숙하지만 내부의 미세한 균열은 장기적으로 조직의 응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전통을 중시하는 세력과 개혁을 지지하는 흐름 사이의 긴장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또 다른 위험은 기대의 확대다. 왕실이 한번 변화를 선택하면 사회는 그 다음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한다. 이번 발표가 예외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순간 그것은 새로운 기준이 된다. 왕실은 스스로 설정한 속도보다 더 빠른 변화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언론 환경 역시 왕실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전에는 침묵 자체가 보호막이었지만 이제는 침묵이 의혹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졌다. 정보의 속도가 빨라진 시대에서 설명 없는 결정은 오해를 증폭시킨다. 왕실은 여전히 최소한의 발언만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전략이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 국제적 시선 또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왕실의 변화는 국내 문제를 넘어 하나의 선례로 해석될 수 있다. 다른 왕실이나 상징적 권력을 가진 기관들은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으며 때로는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다. 만약 이번 변화가 불안정으로 이어질 경우 왕실의 국제적 위상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대가도 무시할 수 없다. 왕실 구성원들은 공적 결정의 결과를 사적인 삶에서 감내해야 한다. 역할 변화, 공개 노출의 증가, 혹은 반대로 조용한 퇴장은 개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왕실은 제도이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집합체다. 변화의 무게는 결국 개인의 어깨 위에 놓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실이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의 선택이며 그 선택 역시 위험을 내포한다. 변화하지 않는 왕실은 점차 시대와 괴리되고 상징으로서의 힘을 잃을 수 있다. 이번 결정은 그 위험과 변화가 가져올 불확실성을 저울질한 끝에 내려진 것이다. 이 6번째 장면에서 우리는 왕실이 감수하고 있는 긴장을 목격한다. 안정과 개혁, 침묵과 설명, 전통과 미래 사이에서 왕실은 가장 불편한 지점을 택했다. 그 선택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책임의 표현이기도 하다. 아직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왕실은 그 가능성을 인식한 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물러서지 않고 변화의 대가는 이제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감내해야 할 현실이 되었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우리는 어떤 순간이 진짜 전환점이었는지를 깨닫는다. 그러나 드물게 어떤 순간은 발생하는 즉시 그 무게를 드러낸다. 이번 왕실의 발표가 바로 그런 경우다. 불과 3분 전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시간 표시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가르는 경계선이자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의미한다. 왕실의 역사는 연속된 변화의 기록이다. 겉으로는 불변처럼 보였지만 그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조정과 선택이 이어져 왔다. 다만 그 변화들은 대부분 조용히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인식되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변화는 즉각적으로 감지되었고 그 파장은 공개적인 논쟁과 해석을 동반했다. 이는 왕실과 사회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안을 단일한 사건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본질을 놓치게 된다. 이것은 한 번의 발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긴장의 결과다. 전통을 유지하려는 힘과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충돌한 끝에 나온 결론이었다. 왕실은 그 충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고 행동으로 답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왕실이 스스로의 틀을 재검토하는 순간은 언제나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왕위 계승의 방식이 바뀌었을 때, 사회적 역할이 확장되었을 때,
혹은 상징의 의미가 재정이 되었을 때마다 왕실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남았다. 이번 결정 역시 그러한 흐름 위에 놓여 있다. 다만 그 속도와 방식이 과거보다 훨씬 직접적일 뿐이다. 왕실을 오래 취재해온 기자로서 나는 이 순간을 단순한 뉴스로만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언급될 기준점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그날, 그 발표 이후였다고. 그리고 그 서술의 출발점에는 언제나 같은 표현이 따라붙을 것이다. 불과 3분 전, 이 표현이 갖는 힘은 우리가 이미 변화 이후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는 데 있다. 발표 이전으로 돌아가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남은 것은 그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정착될 것인가, 그리고 왕실이 그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다. 왕실은 더 이상 과거의 안정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이제는 선택의 책임까지 함께 감당해야 한다. 이번 발표가 성공적인 전환으로 기록될지 혹은 논쟁의 출발점으로 남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역사란 언제나 불확실한 순간들 위에 쓰인다. 왕실은 그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길을 택했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왕실다운 선택일지도 모른다. 안전한 침묵보다 위험한 결단을 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왕실의 변화는 왕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사회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용인하며 어떤 전통을 미래로 가져갈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다. 왕실은 그 질문을 대신 던졌을 뿐이다.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야기는 끝났지만 변화는 계속된다. 3분 전의 발표는 과거에 속하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왕실은 다시 한번 역사의 흐름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우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기록한다. 침묵과 전통으로 상징되던 권위가 선택과 책임의 얼굴을 갖게 되는 순간, 그것이 이번 사안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이다. 그리고 훗날 이 시기를 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그 순간을, 단지 몇 분이었지만 그 몇 분이 왕실의 방향을 그리고 시대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을.